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무지렁이들의 과몰입 토크, 영화 없는 영화 토론, 영화에 과몰입하다, 과몰입 시네마, 과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상적으로 네 분이 다 계십니다. 네, 다행이죠. 저번에 초반에 이제 안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좀 걱정하실 분들이 몇 명 있었을 거예요. 유성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한 8회가 됐습니다. 좀 4월 중순이기도 하고, 혹시 뭐 이게 티켓님한테 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과신의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이제 뭐 인스타에도 자기 여기 나왔다 이제 홍보도 하시고, 네, 하셨을 건데 그 주변에서 이제 듣고서 반응은 어떻고, 좀 본인이 좀 달라진 게 있는지.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한테 알려줬는데 너 목소리 되게 좋더라 이러는 거예요. 몰랐다. 그래서 너 뭘 들은 거니? 라고 했는데 네, 그런 반응도 있었고, 처음에 제가 녹음한 거를 들어봤을 때 아니 목으로 자꾸 먹는 거예요, 제가 소리를. 그래서 목소리 왜 저래? 이러면서 나름 이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목소리를 최대한 개선했다. 네, 그러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는 이제 두 분도 처음 겪었을 때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녹음한 거 듣고서 내 목소리 왜 이래? 그래서 이제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을 때 들으면 진짜 듣기 싫거든요. 전 지금도 그래가지고 사실 아직도 제 목소리를 3번 이상 안 듣고 너무 심각한데 생각이 들면 그냥 바로 다시 녹음하고 여러 번 안 들으려고요. 못 듣겠어가지고. 저도 최소한으로만 듣고. 네, 최소한으로. 요새 최근에 댓글 중에 칭찬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제 자주 보는 닉네임은 아니었는데 아주 친밀하게 야, 발음 많이 좋아졌네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보면서 흠칫 약간 저는 내적 친밀감이 있으셨나,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셨구나, 좋은 이야기라서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뭐 고정 댓글 해주시죠. 그거를 고정 댓글 하기에는 최근에 댓글들이 막 몇백 개씩 달리고 있어가지고 다 못 보고 있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죠. 저 처음에 자기 목소리 듣고, 사실 자기 목소리 듣는 것보다 자기 그 행동가지를 보는 게 조금 꼴사납거든요. 뭐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영화관 전공을 했으니까 다른 친구들 하는 거에 뭐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배우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하다못해 걸음걸이 하나가 진짜 나 저렇게 걸어? 인간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걷는 것부터가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배우분들도 몸에 힘을 빼고 정상적으로 걷는 것부터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는 약간 몸을 잘 써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좀 하는데, 본인이 걷는 거를 한번 녹화를 해가 좀 보세요. 그러면 진짜 내가 저렇게 걷는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셀카 찍으시는 분들은 찍을 때마다 이게 내 얼굴이라고 하면서 잘 나올 각도들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한번 보면 이상하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하고서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이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분들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죠, 등대님? 그쵸. 피나는 노력을 했죠. 어떤 노력을 했죠? 진짜 피가 났죠, 여기. 네, 진짜 피를 내기도 했고, 시작한 지 5분이 안 됐는데 벌써 때리시네요. 뭐 폭포 가셔가지고 뭐 소리 지르셨나요? 이게 이제 층간 소음이 있으니까 이제 소리 지르는 건 자제하고,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를 이제 맨날 연습하고, 되게 여러 번 읽고 쓰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뭐 읽고 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들을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게 내가 잘 발음할 수 있는 부분들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제가 그러니까 뭐 파열음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빼가지고 다른 단어로 교체한다든지, 약간 그런 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입에 맞게 스크립트를 꽂힌다. 네네. 그래서 영상이랑 실제랑 많이 다르시다고.
이게 노코멘트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긴 한데 뭐 이게 비하인드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앞전에 토크를 약간 저희끼리 그냥 사담으로 티켓님이 이제 저희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막 그렇게 막 리뷰 영상이나 여기서는 막 차이가 안 나는데 등대님이랑 이제 립수문님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 아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를 한번 저희가 좀 궁금하게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었거든요. 저는 따따시님이 원하셔서 지금 이 컨셉이 원래 입소문은 아닌 거다. 원래는 이제 그 채널에 있는 그 영상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본래의 심성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세요? 입주민 분들 모르시죠? 이 모습이요? 아니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니까. 모르진 않죠. 왜냐면은 라이브 하면서 이상한 헛소리도 많이 하고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라이브 채널이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종종 이제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라이브를 자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괜히 섭외한 게 아닙니다. 괜히 섭외 요청을 드린 게 아니고 저도 그런 라이브를 들으면서 이 아저씨 하면서 나와서 얘기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생각했다. 왜냐하면 가끔 이제 같이 이제 라이브 하면 이제 디스코드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 보면은 등대님도 그렇고 디스코드에 한계가 있어요. 분명하게 이게 이야기가 겹치거나 뭐 그런 아니면 이제 사실 뭐 디스코드가 아무리 뭐 실시간 통화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실시간 이렇게 의사통이 되는 게 아니라서 딜레이가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옆에서 막 등대님이 이렇게 재지든지 고개 숙이면서 끄덕끄덕하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했는지.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진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라이브 할 때. 왜냐면은 그 최근 일단 앞에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항상 셋이 라이브를 하면은 등대님이 맨날 반응이 늦어요. 그래가지고 딜레이가 그 정도까지 있을 것도 아닌데 저기 그러니까 따따시님이 거의 진행을 하고 저도 대화를 하면 이게 대화가 될 때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래서 등대님 이러면 네. 그 뉴스 보시면은 그 현장 기상캐스터 분들 이제 하잖아요. 뭐 현장에 나가 있는 영화등대 기자. 영화등대 기자. 네, 영화등대입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항상 늦어.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등대님이랑 첫 미팅 했을 때도 그걸 물어봤어요. 얘기를 했어요. 왜 늦을까? 그래서 이제 라이브 하는 환경을 물어봤는데 원인을 알았어. 뭔데요? 처음에는 이제 노트북 사양이 늦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방송을 와이파이로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아니 실시간 방송을 와이파이로 하신다고? 왜 와이파이로 하시지? 아니 무슨 아프리카 저기 핸드폰 생방송도 아니고. 저도 와이파이로 하는데. 진짜요? 근데 왜 여기는 딜레이가 없죠? 여기 딜레이가 이렇게 많죠?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곳이 조금 안 좋나 봐요. 건물 자체가 좀 낡기도 했고. 네. 메가 와이파이로 바꿔달라고 좀. 메가패스? 아니요, 메가 아니에요. 메가패스로 바꿔달라고. 메가패스는 그 문제집 아니에요? 메가패스 모르세요? 메가패스 모르세요? 그거 옛날에 에릭 씨가 CF했었는데. 그 ADSL. 저 모르겠어요. ADSL, VADSL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네. ADSL이 얼마나 빠른 인터넷인데. 초고속 인터넷. 그죠. 처음 깔릴 때. 맞아. 하나로 통신이라. 90. 근데 왜 티켓님이 정신을 못 차리? 이게 웃긴 포인트인 거예요? 네, 모르는 게 웃긴 포인트인 거죠. ADSL이? 네. 그래서 이래서 제가 와이파이가 느린가 봐요. 주인 따라가는 거죠 뭐 어떻게? 어쩌면 청주에는 아직. 잠깐만요. 이거 청주 사람들한테 저항 받습니다. 이거 전파가 느려가지고. 청주 사람인 거지. 사는 곳은 서울인데 건대 사는 데서. 아니 왜냐면은 메가패스도 모른다, ADSL, VDSL도 모른다, 하나로 통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 자율학습을 좀 했으면 알지 않았을까? 그니까요. 그때 뭐 맨날 친한 친구 듣고 이러니까 뭐 아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메가패스 그 CF 유명해가지고 그 게임도 그 CF 패러디해가지고 열혈강호 온라인이 그거 패러디했잖아요. 열강호 온라인 하면서 이제 진짜 모르시나 보네.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한번 ADS, VDS 한번 쳐보시면은 그리고 외우는지 ADSL?
진짜 검색하고 있습니다. 네, ADSL 뭐라고 나오죠? 기존의 전화선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데이터 통신을 할 수 모뎀이고. 있게 하는 통신 수단이다. 아 그렇네. 광통신이 아니라 ADSL은 아직도 그죠. 전화선으로 했던 그때 당시엔 전화선이었죠. 초고속 인터넷이었네요. 네, 그렇죠. 모뎀에서 발전한 형태였어요. 그래도 전화선을 따로 둬서 이제 음. 옛날에는 이제 뭐 하이텔 나우누 이런 데는 이제 같이 통합이었다가 이제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분리를 해서 그때 이제 ADSL이었고 그거에 좀 발전된 형태가 VDSL. 그러고서 이제 요즘 같은 인터넷들은 이제 아예 그냥 KT는 이제 광섬유를 다 깔아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인터넷에 안정성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옛날 얘기인데 좀 2000년대 초반 뭐 그쯤에 이제 그때 인터넷들이 이제 ADSL, VDSL 그랬는데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티켓님도 알고 계시니까 웃겠죠? 아, 저 사실 몰라요. 그래도 뭔가 들어본 게 조금씩은 나오는데 전혀 어리둥절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 뭐 듣고 계신 분 중에 알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성공개 각이다. 네, 투표 붙인다. ADSL, VDSL.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신해요 하면서 뭐가 달라졌냐고 물어봤는데 ADSL, VDSL로 마무리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네. 혹시 뭐 등대님은 변한 게 있어요? 오래 걸렸네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 질문해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사람이.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대학교 때 학회장직을 했었어요. 와. 되게 공교롭게도 2학년 때부터 계속 임원직을 해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후배들은 뭐 형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오빠 여기서 왜 이렇게 당해요 이러는데 너희들이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 날 모르는구나 이렇게. 너 원래 이래 하고 약간 그냥 수줍게 대답하고 그냥 다들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잘 모르는구나. 이 말 왜 이렇게 웃기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입소문님 혹시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결 같으시는 분이라서 뭐 달라질 게 없어요. 네. 어차피 듣고 계신 분들도 뭐 이렇게 티켓님이나 이제 이전에는 잘 모르고 계시다가 이게 이런 분이 있구나 했지만 듣고 계신 분들은 입소문했네. 이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나름대로는 이것 때문에 바빠져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있어. 이게 영화 리뷰랑 딱 겹치다 보니까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게 한 8회차까지 하면서 아쉬운 점 이거는 조금 아쉽다. 지금 돌아보니까 이거는 내가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뭐 티켓님이 뭐 발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등대님이 좀 아쉬운 점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에게 혹은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에 혹은 이제 다른 멤버에게 좀 길게 말해도 되나요? 네.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네, 충분히 드릴게요. 네.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고. 파란 주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쉬운 점 사실 아쉬운 점은 딱히 없고 그냥 뭔가 조금 더 제가 준비를 조금 더 해왔으면은 좋을 법한 회차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또 라이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말을 먼저 하고 생각하는 경향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서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회차들에서는 네, 충분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지금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정리를 하고 하죠. 그런 것 같은가요, 입소문님?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몇 회차 만에. 제가 정리를 못할 것 같으면은 앞에 어를 깔거든요. 그 이제 최대한 2초 안에 네. 깐 다음에 이제 뭐 못하겠으면은 안 되겠다. 노코멘트 하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 같고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아주 살짝 들긴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뭔가 재밌는 분위기인 게 좋아도 좋아가지고 뭐 그렇다고 심각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 폭력을 가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등대님한테 어떠한 압박도 제공하지 않고요. 하다가 이제 이상한 거 있으면 편집할까요? 물어보기도 해요.
사실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 내용을 편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이건 편집해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애매하면 거의 다 등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애매한 건 다 등대라서 좀 고민을 하게 되는. 왜냐면 애매하다는 게 이게 흐름상 이게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막상 이게 내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혹시 다른 분들은 뭐 아쉬운 거 이 멤버에게 이게 아쉽다 혹은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이제 시즌2에서는 이거는 시즌2에서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있으면 얘기하시고 없으면 등대님한테 한번 다시 또요? 시즌2 한다면 시즌2를 한다면 시즌2를 한다면 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한 분이 더 추가가 돼서 네. 이제 뭔가 딱 진짜 완벽하게 2대2의 이제 뭐 한 분이 이제 사회를 보고 진짜 그 침펄 토론 같은 형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적인 끝장 토론을 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침펄 토론식으로 이제 2대2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제는 한번 영화 등대 이대로 괜찮은 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사회를 보나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 텐데 일단 제 마음이 편치는 않겠네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구는 영화 등대 이대로 안 돼요. 누구는 이렇게 해도 돼 이러니까 그대들이 뭔데 자꾸 나에 대해서 이렇게 될까봐 조금 더 건전하고 건강한 주제가 있으면 그걸 하는 게 충분히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나요? 발전을 위해서 이 과시네라는 이 팟캐스트가 등대님의 이제 발전을 좀 성장을 담고 있잖아요. 그런 서사가 있었어요? 저희한테? 방금 본인 얘기했잖아요.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버릇이 생겼다. 근데 그래봤자 이분들 저를 8번밖에 안 봤는데 8년을 본 후배들도 절 모르는데 8번 본 분들이 지난번 시간에 삭발 등대부터 시작을 해서 6만 원 등대까지 잘하는 이 서사를 우리가 그럼요, 다 봤는데 상당히 이건 심도 있게 들었기 때문에 이건 자율학습이 아니잖아요. 강제학습이잖아요. 이 교육 나쁜 교육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처럼 25,000원은 너무 적잖아요. 6만 원까지. 6만 원도 적나? 생각해보니까 나쁜 주제는 아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과시네 한 7화 하면서 광고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어디 광고 교육부, 잡코리아, 빕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 멤버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과시네 멤버가 광고하고 싶은 컨텐츠를 하나씩 준비를 해오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여러분 이 세 분에게 본인이 광고하고 싶은 컨텐츠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누가 먼저 할까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다리 타기로 누가 먼저 할지 정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가 한번 사다리 타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준비를 해보고. 신박한 진행 방식. 다 조용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입 대면은 이 사람 차례구나. 이 사람 차례 됐구나. 네. 근데 방법은 괜찮은 것 같죠? 아닌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네. 노골적으로 바로 앞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너무 진짜로. 신기해가지고. 진짜로. 쉬는 시간에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셨어. 결과를 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다리 타기를 해본 결과 티켓님이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입소문님이, 그리고 등대님이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을. 이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등대님이.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에 소개를 등대님이 해주시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티켓님이 먼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영화를 뭣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일부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영화를 가져왔고요. 네, 등대님이 뭐 잘 해주실 거니까요. 저 등대님 믿고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1년에 봤어요. 제가 21년작이고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소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이제 내용이 남자 주인공이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약직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오는데 엄마는 이제 계속 정규직 무슨 음악 선생님 자리가 났으니까 일을 해라 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분은 이제 나는 자유로운 예술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정기적인 공연을 하는 밴드에 들어가고 싶어 하다가 정말 어이없게 길 가다가 맨홀 뚜껑에 빠져서 이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세계를 이제 구축을 이 영화 안에서 해놔서 거기서 이제 영훈이라는 그런 되게 몽글몽글 귀여운 캐릭터가 돼서 이제 다시 지구로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되게 힐링이 돼요. 네, 이 당시에 제가 약간 마음이 초췌해져 있을 때 이거를 보게 됐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봤거든요. 뭐 애니메이션이고 픽사 측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믿고 보는 픽사이지 않냐라고 하면서 봤는데 와 이거 정말 뜻하지 않게 되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거여서 저는 보면서 되게 상당히 오열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뭔가 디즈니와 픽사의 그런 신념은 정말 누구나 볼 수 있는 가벼운 내용으로 큰 울림을 준다는 게 되게 엄청난 장점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믿고 보는 픽사였다라는 한 줄 평을 남기면서 이거 시간 되실 때 정말 편안하게 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아니면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보시면 굉장히 힐링이 될 거다.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이거는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소울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입승우님도 소울 보고서 굉장히 감동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 네 맞아요. 네. 전에 그 연말 어워즈 할 때도 아주 좋았던 맞아요. 작품 중에 꼽았던 맞아요. 네, 작품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에 이제 올해 본 컨텐츠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라는 이런 약간 나름의 소규모 시상식 같은 걸 좀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도 하셨고 저도 영화 보면서 진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더 펑펑 울었을 것 같은. 약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네. 의식하는 편이신가요? 어쩔 수 없죠. 그 경험을 보는데 내가 소리 내서 웃으면 관람에 방해가 됐잖아요. 좀 조용히 눈물만 흘릴 수 있어요. 눈물을 흘렸죠.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 펑펑 그냥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방언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데. 등대님도 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는 편이시. 저는 의식하긴 하는데 그런 제가 자랑스러운데.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무슨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걸 좋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영화 볼 때 약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소리 내서 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는데 소울도 약간 그런 영화 중에 한 편이었고 만약에 집에서 혼자 보고 있었다면 조금 좀 이렇게 잘 많이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뭐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를 하기 위한 뭐 꿈도 나름 있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제가 또 나름대로 뭐 노력을 하고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좀 나이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좀 더 크게 와닿지 않을까? 혹은 이제 좀 실패를 하거나 뭐 이렇게 도전을 많이 해본 사람이면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어린 친구들이 보는 느낌과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좀 안정기에 들어선 사람이 봤을 때의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개봉하고서도 평이 좀 갈렸어요.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좀 뭐 10대거나 20대 초반 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내용이 그냥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공감하고 했다는 거는 무언가 자기들 그 실패한 경험이 혹은 이제 만약에 나름 이제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가 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공감이 돼서 역시 픽사다 하면서 이제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등대님은 영화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 사실 좋게 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소울이 막 디즈니 픽사 중에 가장 좋았다까지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코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코코가 일단 제일 좋았고 소울은 그래도 탑3 안에는 들 정도로 그래도 괜찮은 작품이었다고는 생각해요. 픽사 기준으로?
네네. 그 정도면 대표하는 작품 아닐까요?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뭔가 코코를 보고 막 이렇게 울 정도로 이렇게 뭔가 와닿는 느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소울을 보고. 네. 소울을 보고. 예. 알겠습니다. 아직 등대님은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농담입니다, 농담. 이 자리만 해도 평탄하지 않은데. 그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티켓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부분에 좀 공감을 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 사실 처음에 이제 그 지원할 때도 이거 리뷰를 저희한테 맞아요. 링크를 이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지고 나왔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만큼 이제 나한테 정말 소중한 영화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준비하기가 귀찮아서 그냥 하나를 아무거나 그냥 오케이 이렇게 얘기했다든가 손에 잡히는 걸 가져왔다든가 그러겠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아서 그런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좀 마음에 와닿았는지 조금 더 네. 이거 사실 준비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야, 큰일 났다. 나 진짜 영화 모르는데. 이러면서 드라마도 몰라, 영화도 몰라. 이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내 마음에 와닿았던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다 픽사인 거예요. 네. 예전에 그 빙봉 나왔던 뭐였죠? 저기 인사이드 아웃이요? 네.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고, 코코도 저도 봤었는데, 코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코코래 뭐지? 뭐였지? 소울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리뷰 쓸 때도 되게 뭔가 엄청 제가 좋아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썼던 기억도 나요. 그러기도 했고 이 당시에 제가 진짜 완전히 번아웃이 세게 와서 근데 진짜 하루하루 정말 그냥 정말 그냥 진짜 살아만 있는 상태였거든요. 진짜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내용이 약간 스포를 하자면 이제 지구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은 영혼이 된 상태에서 노력을 하고 짝꿍이 생기는데 그 짝꿍이 자꾸 싫다고 하는 거야. 난 지구 가기 싫다. 왜 살아야 돼? 라고 회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둘이 같이 거리를 걷다가 가을이어서 이제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살랑 떨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나뭇잎이 떨어지네? 바람이 부네? 가을이네? 날씨가 좋네? 나 너무 살고 싶어 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진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되게 회의감이 많이 되잖아요. 맨날 하는 일 하고 맨날 밥 먹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이런 거 왜 사나 싶은데 사실 그거를 그냥 정말 그냥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사는구나를 뼈저리게 느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정말 뭔가 나는 왜 지내고 있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꼭 봐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좀 얘기하시는 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 좀 공감이 되는 게 그 사소한 일상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리뷰를 좀 할까라고 생각했던 영화 중에서 그 일본 영화 중에 일시호일이라는 영화 있어요. 뭐 등등 아세요 혹시 등등님? 모릅니다. 네, 그 일시호일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가 내용이 그 일본에서 그 다도를 하잖아요. 그 다도를 이제 이 주인공이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본의 다도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빡세더라고요. 모든 거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차를 마시러 갈 때 걸음수, 보폭 이런 것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물은 얼마만큼 따라야 되고 이런 시간을 몇 초간 몇 미리를 따라야 되고 이런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배우려고 하고 근데 이 주인공도 처음에는 그걸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몸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매번 반복을 하니까 변화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으니까 뭐 주변에 뭐 바람 소리가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찬물인지 더운 물까지인지까지 구분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보는 제가 그게 구분이 되니까 이런 게 일상의 소중함 결론적으로는 얘도 마찬가지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거를 다루는 건데 그 방식이 정말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일상에 대한 부분이
저 소울 보면서도 좀 많이 공감이 됐고 그냥 그 얘기를 하시니까 좀 저도 일일 시고일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입소문님 괜찮으시죠? 주무시나요? 아니. 아, 다도가 참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색에 약간 잠시 잠겼어요. 아까 티켓님 말씀하실 때도 옆에서 글쩍글쩍 하시면서 되게 뭔가 피곤하시 배가 고프시던가. 아니. 오늘은 혹시 또 지난번 같은 일이 있을까봐. 네. 미리 식사. 그래도 조금 뭐 챙겨 먹고. 아 그래요? 아 다행입니다. 네네. 그 프로틴 네. 쉐이크를 털어 먹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티켓님한테 그런 걸 물어보고 싶네요. 이 영화 소울에 본인이 만약에 이걸 홍보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가장 큰 마케팅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뭘 딱 내세워서 홍보를 좀 해주고 싶은지 똑같이 물어볼 거니까 준비하세요. 저는 이거 쓸 때 영화 리뷰 같은 거 쓸 때 제목을 그냥 뭐 영화 제목으로 딱 해놓지 않고 뭔가 나름 거기서 느꼈던 거를 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소울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놨네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이 모여 내가 된다. 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임팩트가 적나요? 아니. 판단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할 거고. 네. 그래서 평범한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맞는 말이죠. 저도 좀 그런 것들을 공감하는 편이고 사실 뭐 약간 옛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뭔 일을 하든 내가 후회를 하지 않는다라는 좀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뭔가를 실패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드는데 일조는 했을 거다. 지금의 나를 만드는 건 그 순간순간에 있는 사소한 선택들이 나의 성격을 만드는 거고 나의 현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상황이 힘들어지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좀 잊어버리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뭐 그런 영화였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티켓님이 이제 가지고 오신 소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과신에서 와서 제가 제 이야기라는 건 좀 참 오랜만인 것 같네요. 보통 이제 다른 얘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좀 뭐라고 하죠? 팩트 체크? 약간 뭐 이런 뭐 청문회 하듯이 디스 디스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게 느낀 거죠. 스크래치 및 흠집내기 공격 무너뜨리기. 그러니까 액정 필름을 꼭 써야 됩니다. 네. 액정 필름 안 쓰고 쓰니 뭐 이런 식의 스크래치 내기 뭐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가져온 영화는 아마 보신 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큐멘터리고요. 사실 저는 다큐멘터리를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 영화에서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시사회가 뭐 당첨돼가지고 보러 갔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안 보고 이렇게 끝까지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흥미가 있었고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평가가 반반입니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제가 흥미가 좀 생기는 소재라 가지고 괜찮았고 나레이션이 없어요. 다큐멘터리에 그냥 출연하는 사람들의 그냥 인터뷰로만 그리고 그것을 관찰하는 카메라 딱 그만으로 이제 전체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관찰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뭐 다큐멘터리다 하면 약간 고발성의 느낌이 있는데 이 영화는 약간 고발성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비판적으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뭐 이런 면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영화는 왕빈철 감독의 다큐멘터리 동물원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아세요? 이게 제가 같이 협업을 했었던 배급사에서 이제 했던 작품 시네마달이어가지고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 동물원이라는 건데 이게 동물원의 다큐멘터리이지만 이게 제목은 동물 쉼표하고 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동물들의 정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을 하는 영화인데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지금은 동물원을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죠. 동물들을 가둬놓는다. 그래서 이제 좀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부분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꼭 그런 역할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생보호를 이제 기능을 겸하는 그 서울대공원에 이제 있는
동물원이랑 이제 에버랜드, 그다음에 이제 청주 동물원. 청주니까 네, 네. 몇 번 가봤었죠. 가봤었죠. 네, 토끼똥 좀 밟고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청주 동물원에 대한 청주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다큐멘터리는 이 동물원이라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데리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방생을 해도 어차피 야생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동물들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들도 있고, 하여튼 여러모로 일단 동물들을 보호하는 기능들을 좀 더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그 관람객들이 볼 수 있는 동물들의 대부분도 야생에서 방생을 해도 살아갈 수 없는 동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도. 거기다가 이게 또 수익성 사업으로서 뭔가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막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사육사분들도 되게 동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다라는 걸 좀 보게 된, 좀 약간 그런 시선을 보여준 그런 영화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겠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영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동물원 편에서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반대 비판적인 것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진행자다 보니까 저 혼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네. 그 작품에 나오는 네. 동물원이란 작품에서 네. 어떤 동물이 가장 귀여웠나요? 동물이 주인공인데 동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뭐지? 정확하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기 케이지 이런 게 뭐라고 하죠? 그 동물 철창? 네, 철창 같은 거 그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걔네들이 그 동물이 뭐지? 그냥 다람쥐과 동물인데 여기 위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그 관람객들 위로 다닐 수 있도록 통로를 이렇게 약간 우리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위에 다닐 수 있게 통로를 위로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 한번 동물원에 가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서울대공원에 있는 동물원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비슷하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람객들 다니는 곳 통로에 막 위에서 막 다 돌아다니고, 뭐 그런 것들 보면서 확실히 이 사람들이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야생성들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존시켜 주려는 뭐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물개가 있는데 물개가 너무 귀여워요. 진짜 아마 사진 보면은 물개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거기 동물원 그 사진들 보면은 그러니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약간 그런 그 물개 그 사진이 있는데, 거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거기서 한 다큐멘터리에서 한 5분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 네,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귀여워. 나와요. 뭔가 약간 밈 같은 데서도 봤던 것 같기도 하고. 배치잖아, 이렇게 동. 약간 그런 곳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동물들의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진짜 나름의 힐링도 되면서 내분 이제 그런 걸 이제 케어하는 사육사분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저 물개 친구가 기억에 남는다. 약간 그 삐쳐 있는 여자친구 그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어떤 모습인지 전 좀 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빠르게 넘어가려고. 그 동물원을 보기 전에 네. 느꼈던 동물원에 대한 생각과 네.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 동물원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그죠, 많이 바뀌죠. 이런 면도 있구나. 사실 저는 뭐든지 양면성 등대님이 지금 이제 가슴을 이렇게 약간 산을 얹어서 좀 이렇게 쓸어 내린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저희가 그 청각적인 매체다 보니까 말로 해주세요. 행동을 하지 마시고. 이러면 카메라 설치해야 된다니까. 카메라 설치해야 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오면. 좀 뭐든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근데 너무 여태까지 단점으로만 보지 않았을까? 장점은 뭐가 없을까? 이런 사실 생각도 안 해봤죠. 왜냐하면 잘 비춰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였고, 좀 마지막으로 제가 이 영화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자극적인 기사나 뭐 이런 커뮤니티 글 이런 것들 때문에 동물원들의 왜 현재 실화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안 좋은 점만 보고 있는데, 그 안에는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밖에서 이제 뉴스 기사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떠든다고 이거 저런 놈이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이 있다면 좀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이제 진짜 뭐가 문제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품이다 보니까 진지하게 갔는데 등대님이 이전에 한번 진지한 걸 해주셔가지고 좀 면역이 생긴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물론이죠. 눈을 찔끔 감고 네. 도리도리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도 중에 소개를 하나 해봤고 입수모님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드라마 유튜브다 보니까 드라마를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그 되게 인상 깊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언제였냐면 예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캠핑장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토크쇼 같은 걸 하는 건데 차태현 씨가 나왔을 때였거든요. 와이프가 이제 차태현 씨 몰래 그 제작진이 부탁해서 편지를 써주는 거였는데 그 편지에 당신은 참 술 많이 마시면서 가정적인 남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게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또 될 수 있구나. 사람이 그 관점이 문제구나. 차태현 같은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근데 절반은 술 많이 마시는 건 이룬 것 같고 남은 이제 절반만 이루면 되는데 그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품으로 보자면 밝고 즐거운 로맨틱 코미디도 있고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뭐 깊은 주제를 다루는 철학적인 작품도 있고 아주 무서운 걸 이렇게 그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는 공포 스릴러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밝은 로맨틱 코미디와 공포 스릴러를 동시에 그 잡아내면서도 아주 재밌게 그 엮어낸 작품이 동백꽃 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입소문 TV를 있게 한 1등 공신. 네, 1등 공신 작품이기도 한데 근데 그냥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작품 중에 이런 장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많이 좋아하고 재밌게 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로맨틱 코미디와 스릴러뿐만 아니라 그 드라마적인 부분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주연 위주로만 돌아가지 않고 조연들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그 응집력 있게 다루면서 그러면서 또 난잡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아주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지만 이거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든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막 유치한 건 안 봐. 혹은 나는 무서운 거 나오는 건 안 봐.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장르를 좋아하건 이거는 꼭 한번은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혹시 두 분 보셨을까요? 저는 안 봤습니다. 죄송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결을 하러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뭐 현재 뭐 넷플릭스나 왓챠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혹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네. 안 보신 분들도 제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률이 한 20%니까 한 80%는 안 봤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사실 동백꽃 필 무렵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로맨스를 하면 로맨스만 하고 그러지 이게 약간 스릴러란 게 같이 간다? 이게 쉽지 않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 뒤로는 좀 그런 것들이 많아졌죠. 당장 뭐 구미호정 같은 경우도 좀 약간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좀 조합되었고 뭐 그 뒤에 했던 뭐 마우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스릴러나 이런 사랑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고 뭐 펜트하우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 보면 그렇게 보면은 사실 이게 뭐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개 다가 이렇게 좀 양립 둘 다 이제 잘 표현된 드라마가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더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이제 두 배우가 공효진 배우랑 강하늘 배우가 아주 그냥 연기를 맛깔나게 하신 것도 있죠. 그렇죠. 네, 두 가지 장르가 진짜 약간 뭐 영화든 드라마든 하면 되게 질이 낮아 보이거나 되게 막 무서운 로맨스 막 이런 것 같은 영화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제대로 된 상황에서도 드라마가 흐트러지지 않고 난잡하지 않게 정말 밀도 있게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게, 거기다가 저는 좀 이제 세심하게 연출하는 걸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도 잘 이렇게, 그런 것들은 노력의 결과물이라서 그것들을 다 잡아준 거가 아주 대단한 작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시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스페셜 방송까지 2부작에서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인데, 아마 이게 해외에서도 좀 반응이 많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반응을 얻어서 KBS 나름대로는 드라마 망해가고 있는데 얘가 다 살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KBS의 정말 수렁에 빠져 있는 KBS였는데, 그렇죠. 그런 KBS에서 이런 작품이, 근데 이제 임상춘 작가님이 KBS만 했었어요. 독점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본인의 이제 취향일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전에 있는 작품도 KBS 작품이어서 이제 아직 새로운 작품 그 뒤로는 아직 안 나오긴 했는데, 아마 나오면 작가님 이름값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청률이 보장이 되는 그런 작가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쌈마이웨이 쓰시던 분이에요. 네네. 쌈마이는 두 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요. 네, 알죠. 그 작품에 네. 그 약간 그 스릴러라고 하셨으니까 그 살인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려내는 그 폭력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폭력적인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쇄 살인마가 이제 잡히지 않았는데, 그 한 동네의 이야기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중에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추적하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드라마가 무거울 것 같지만 상당히 인간적이면서 코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의 로맨스는 상당히 그 웬만한 로맨스 드라마, 그러니까 본격 로맨스 드라마에 지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달달한, 그게 참 이걸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형태로 대단한 드라마인 것 같아요. 묘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상하기도 한데, 네. 진짜로 그 스릴러 부분이 정말 제대로 다뤄졌어요. 엄청 무섭게 나오면서 폭력적이진 않은데 사람이 이제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섭게 다루면서도 드라마 자체는 밝아요. 그러니까요. 그 사실 양립하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어쩌면은 그게 굉장히 밝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게 대비되는 느낌으로, 원래 빛과 그림자가 빛이 강해지면 그림자가 더 강해지듯이 뭐 그런 거를 또 오히려 이제 대비 효과로 노리고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입소문님 마지막으로 그 마케팅 포인트, 이제 등대님 준비하고 계시네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마케팅 포인트 말씀하시면서 요거 등대님 입소문님. 네. 마케팅 포인트가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처음에 드라마 자체를 예고편으로 접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밝은 로맨스 드라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작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포인트가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는 그냥 작가님 이름 딱 3글자만 걸어도 이 드라마는 충분히 그 홍보가 될 것 같은. 임상춘의 드라마다. 네, 임상춘 작가. 이렇게. 약간 그 느낌인가요? 오나의 귀신님이라고 예전에 박보영 배우님 나오셨던. 조정석. 네네네. 네. 그 이제 밝은 쪽은 좀 비슷한데, 네. 스릴러 쪽이 훨씬 더 동백꽃 쪽이 더 무섭나요 거기서? 좀 그 연쇄 살인범을 찾아가는 그 되게 막 살인이 막 많이 일어나고 막 이게 잔혹한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걸 이제 추리해 나가는 부분이 좀 더 근데 또 비교를 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주 제대로 다뤄졌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등대님이 사실 우리 과신의 꽃 아닙니까? 그럼요. 네. 주제 밝혀졌을 때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등대님이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이 팟캐스트에 작가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네? 그랬었어요? 그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됐다. 그때가 왔다. 오늘 그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등대님이 준비하신 얼마나 또 준비도 많이 해보셨어요. 오. 영화 및 드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둘 다 해야 되냐 라고 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시간 되는 대로 제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되는 대로 한번 다 들어보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쥐어 싸매고 머리가 너무 아픈데요. 1시간짜리를 와, 이거 단독으로 뽑으셔야 되겠네요. 여차하면 저희가 이제 9회로 나가는 걸로. 그 9회에서는 한 사람 목소리만 나가겠네요. 그러면 뭐 10화 중간 잘라서 이제 갖다 붙이고 0.5회씩 갖다 붙이면 이제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편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또 드라마를 아예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애초에 소개를 할 때 좀 독립영화를 많이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었어가지고 독립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뭔가 독립영화는 조금 차갑고 사회고발적이고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이제 정신적인 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지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직 좀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영화 모임에서 이 작품을 처음 보고 이 영화가 진짜 독립영화가 꼭 무겁지만은 않으면서도 그 특유의 뭔가 날것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작품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고 또 다큐멘터리와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중간 지점을 명확하게 이제 잘 걸어가고 있는 작품이라고 느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름은 어두운 밤이라는 작품이고 심찬양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은 송희성 배우님, 이효셉 배우님, 심정용 배우님, 오수경 배우님, 김상훈 배우님. 사실 저희가 독립영화 판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독립영화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진 배우분들이나 감독님은 사실 아니세요. 심지어 이제 그냥 개인적인 학교에서 약간 졸업영화 같은 식으로 단편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원 사업에 냈고 이 단편영화가 당선이 돼서 단편영화를 장편영화로 만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다큐멘터리와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중간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작품의 내용이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를 너무 인상 깊게 본 영화 동아리 리그 오브 섀도우라는 그 영화 동아리의 멤버들이 야 우리도 헐리우드 갈 수 있어. 우리도 영화 만들 수 있어. 우리도 한번 기깔나는 히어로 영화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 그 방식을 진짜 그 다큐멘터리가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촬영하는 방법 같이 이렇게 쭉 뭔가 메이킹 영상처럼 영상이 쭉 이제 이어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배우 한 명이 있는데 그 배우가 정말 다큐멘터리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혹은 배우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작품의 글을 쓰고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면접을 보고 하는 그 과정을 쭉 이제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 작품에 출연했던 배우 한 분이 군대를 가게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어두운 밤이라는 영화의 주연 배우였는데 어떻게 보면 배트맨 역할인 거죠. 근데 그분이 실제로 군대를 가게 돼서 영화가 무산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와 다큐멘터리의 그 중간 지점 같이 정말로 다 촬영을 하고 진짜로 군대 가고 네 진짜로 군대를 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영화를 만들 당시에 막내였던 친구가 이제 그 리그 오브 섀도우의 이제 그 동아리 장이 돼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 선배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영화를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요. 근데 저희가 어두운 밤이라고 하면은 이게 왜 히어로 영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어두운 밤을 영어로 이제 하면은 다크 나이트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완전히 막 조커도 나오고 베인도 나오고 배트맨도 나오고 그 특유의 캐릭터성 같은 게 있잖아요. 뭐 조커 같은 경우에 막 히히히히히 배트맨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성대모사 하는 경우도 있고 배트맨 역할을 맡은 그 배우님은 이제 막 Where are you?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목을 긁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베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막
야 이런 식으로 직접 성대모사를 해서 정말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를 되게 그 B급 정서와 그런 키치한 매력으로 자기들만의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올린 건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큐멘터리와 그 페이크 다큐멘터리 그 중간에 걸쳐서 되게 재밌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정말 단순히 재밌기만 했으면은 사실 재밌는 다큐멘터리 정말 많거든요. 재밌는 다큐멘터리도 많고 독립 극영화도 많은데, 이 작품을 제가 선정을 했던 이유가 정말 영화를 좋아한다면은 그냥 내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이더라도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건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방법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두운 밤이라는 작품을 보면은 내가 영화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고 있지? 혹은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위로를 조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조금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후회 없는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두운 밤이라는 작품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소울과 마찬가지로 약간 마음의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와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중간에 있습니다. 페이크 다큐도 다큐는 아닌가요? 이게 근데 극영화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도 되게 애매모호한데, 이게 딱 그 작품을 보시면은 뭔가 메이킹 영상과 실제로 이들이 만든 영화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메이킹 영상 플러스 실제 그 어두운 밤이라는 그 작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약간 뭐 예를 들어 배트맨이 배트모빌을 타고 조커를 향해 간다면, 이 어두운 밤에서는 예비군 히어로가 그 돌비 시네마 그 안경 있잖아요. 예전에 3D 안경. 그거를 끼고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살짝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히어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 클리셰들이 정말 웃기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약간 그 옛날에 그 일본 영화 중에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약간 그거랑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극영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다큐멘터리가 들어가 있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가 찍은 과정을 또 영화화한 거니까. 네. 그럼 그냥 다큐멘터리 아닌가요? 그거 뭐. 근데 뒤에 부분은 또 극영화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서부터 네. 어디까지가 그건지 되게 재밌는 포인트여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셨는데 혹시 이 영화에 대해서 이걸 왜 가져왔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거 별로 그렇게까지 하여튼 뭐 입이 바싹바싹 마르네요. 약간 그건가요? 동네에서 소꿉놀이 하는 느낌? 골목대장 느낌인가요? 약간? 이들은 되게 진지한데 남들 눈에는 정말 마이너하다 하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면접을 보고 그쵸. 막 이렇게 하는데 그 꼰대 문화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연출인데 뭐 약간 예를 들어 그 배우를 캐스팅하기 위해서 4학년 선배를 찾아가가지고 저기 선배님 저희 뭐 리그 오브 섀도우의 뭐 누구입니다. 이러는데 선배님이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진지하게 서 있다가 선배님 저 누구입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선배님이 미안 메소드 하고 있었어 메소드 약간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런 되게 예상치 못한 그런 웃음들이 중간중간에 깔려 있거든요. 이게 되게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되게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일단 가볍고 재밌고. 입승우님이 힘들어하셨어요 방금. 너무 이렇게 대단한 연기를 눈앞에서 보게 돼가지고 약간 충격적인. 제가 영화는 안 봤지만 약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그 영화 보면서 제가 엄청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뭐 다른 분들에게 이거 영화 보세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화를 제가 재밌었던 거는 영화를 제작해본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여기 다 나왔어. 약간 그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거 저 그냥 꿰뚫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약간 이런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코미디라는 게
자기네들끼리는 진지한데 우리가 보기엔 되게 우치한 상황들이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픽사나 디즈니 같은 경우나 뭐 애들이 나오는 영화들이나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런 입장에서 약간 영화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좀 공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메소드하고 있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대학생 싸구려 감성이잖아. 맞아요. 그런 감성이 많이 깔려 있어요. 음. 많이 깔려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는데 근데 사실 평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던 분들 중에 재미없다라고 한 분들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보기 힘들다고 했던 분들은 좀 계셨고 좀 영화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정말 힘든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와닿으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영화를 제작했던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암울하네요. 나는 진지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게 웃겼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뭔가. 네. 등대님이 준비한 두 번째 컨텐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준비한 건 아니고 네네. 그냥 한번 뭔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네, 그러면 뭐 얘기할 수 있죠.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신 완전 것 괜찮아요, 완전. 여기 눈물이 고여 있는데 연기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눈물까지 고였나 보네요. 그런가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연기를 하기 전에 한다고 알겠습니다. 얘기해주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눈물이 나. 근데 저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던 이것도 안 나.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깜빡이가 좀 짧았어요. 나 배트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연기를 뺄게요. 아유 하셔도 좋아요. 아니야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이제 작품은 진짜 그냥 즉흥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애초에 그렇게 음성적인 특성이 있는 캐릭터도 아니고 아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외국 드라마거든요. 외국 드라마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최근에 합류한 한 캐릭터에 대한 작품인데 그 작품 이름은 이제 데어데블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고 시즌은 총 3개가 나오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랑 세 번째 시즌을 좋아하고 제가 왜 추천을 드리고 싶었냐면 일단 캐릭터의 컨셉 자체가 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되게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낮에는 그 맹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밤에는 이제 무력으로 그 범죄자들을 때려잡는 이제 자경단을 활동을 하는데 신념은 또 배트맨이랑 똑같아서 이제 절대 범죄자들을 처단을 하되 이제 목숨을 뺏어가지는 않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데 되게 불운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그냥 고만고만한 전적의 복싱 선수인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데어데블의 이름이 이제 맷인데 그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자 해서 원래는 결과가 이제 이미 자기가 지기로 돼 있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상대를 때려 눕히고 결국 죽임을 당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는 혼자 크게 됐는데 어떤 자기랑 똑같은 맹인 할아버지 검객에게 길러지게 돼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감각들이 극대화되는 훈련을 받게 된 거죠. 무술과 그런 감각들이. 그래서 그런 점을 활용을 해서 낮에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밤에는 자경단으로 활동을 하고 뉴욕의 헬스키친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그런 캐릭터들에 비해서 정말 능력이 굉장히 초라하거든요. 사실 뭐 엄청난 기계들이 몸을 보호하고 레이저 빔이 나오고 몸이 커져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활을 엄청 잘 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성인 남성인데 싸움을 조금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왜? 아니 두 분이 다 네. 저도 느껴져가지고 그냥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끼어들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데칼코마니여가지고 두 분. 힘들었어요? 좀 약간 경청하는 자세로 있었어야 되나? 그 생각하고 말하는 소리 안 듣고 싶어가지고 최대한 되게 예전부터 정리해서. 있던 캐릭터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의 이제 시작이랑 뭐 발단을 다 설명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옛날부터 되게 관심 있는 캐릭터에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지금 몸에 얘기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이렇게 오래 앉아 있고 오래 앉아서. 허리가 아파. 그래서 기대고서 편하게 쉬려고 저기 잠깐만 그러려고 한 건데. 그 대화대부 사행시 갈게요. 사행시. 아니 아무튼 대화대부 사행시 그 한다고요? 드라마에 그 아니야 사행시 대화대부의 고? 아니야 대화대부 볼만하다. 재밌어 죽겠는데 볼만하다니까. 프로 아니었어요? 볼만하다니까. 제가 등대로 이니시 한번 해볼게요. 아 등대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따. 등대님 대. 나가세요. 이행시 하고 싶은 말 아니에요 그냥. 그럼 셀링 포인트만 말하고 끝낼게요. 아니 뭐 더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제가 더 못해요. 제가 못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대화대불 이거 혹시나 유튜브 클립에 올리면은 네. 꼭 초 이거 해주세요. 이제 그 부분 건너뛰시거나 화장실 갔다 오시라고. 빨리 돌리겠다 네. 해달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데어데블 드라마가 그 데어데블에 이제 아니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편하게 못 읽겠잖아 지금. 이러면 편하게 못 읽겠어요. 티켓님 때문에 지금. 빨리 끝내드릴게요. 예. 그 데어데블 시즌 드라마의 감독님이 그 올드보이 작품을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매 시즌마다 올드보이의 그 장두리 씬을 오마주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들이 진짜 괜찮아요. 그 올드보이 미국판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그냥 올드보이의 이름만 갖다 썼지 정말 별로인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도리 씬의 그 장자도 못 미칠 만큼 충격적인 액션씬과 별로인 작품 그 자체였는데 오히려 데어데블이라는 작품에서 그 장도리 씬을 정말 잘 오마주를 해서 이것만으로 그냥 대충 이 이야기를 안 듣고 보더라도 이거 올드보이의 그건가? 싶을 정도로 그 롱테이크와 원테이크로 가는 그 액션씬들이 인상 깊으니까 액션씬만 보더라도 볼만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다양성 전문 리뷰어인데 마블 겁나 좋아하시네요. 마블 좋아하죠. 히어로 좋아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MCU와 SSU를 구분을 못해요? 아니 제가 구분을 못한 게 아니라 아니 저 그냥 러프하게 그냥 마블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딴지건 사람 이상하다. 딴지건 사람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제가 스크립트를 너무 애매모호하게 썼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글까지 올렸는데 계속 뭐라 하시면은 그 알고 그냥 마블을 좋아하시는데 한 번 넘어지면 죽어야지 뭐.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세상이구나. 각박하다. 힘들다. 약간.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어데블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하신 거죠? 그러면은 어둠 밤이랑 데어데블이랑. 네. 근데 원래는 드라마는 아예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다큐멘터리 작품을 하나 소개시켜드릴까 하다가 근데 그냥 이제 두 개를 하게 된 거죠. 드라마랑 영화 하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어둠 밤에 대해서 더 혹은 데어데블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 없는 것 같으니까 이제 마케팅 포인트 한번 뭐 어떤 걸 하실까요? 두 개 다 하실 건가요? 아까 한 어둠 밤. 아니, 마케팅 포인트는 네. 정말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네. 한 번쯤 봐줬으면 하는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데어데블도 혹시? 데어데블. 정말 드라마를 사랑하는 드라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추천해 줄 수 있는 드라마다. 볼만하다니까. 정말 마블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MCU와 SSU 정도는 구분하자. 근데 그 데어데블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 이제 마블 안 사랑한 지 꽤 돼가지고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마블 영화. 아니 재미없어요. 문나이트는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마블 영화가 아니잖아요. 네, 드라마잖아요. 네, 그래서 전 디즈니 플러스 안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냥 마블에 대한 애정이 확 식어서 그냥 이제 요새는 관심이 딱히 없고. 아니 마블 작품에 오스카 아이작이랑 에단 호크가 나오는데 이걸 안 볼 수가 있을까? 마블 좋아하시는 분이.
돈을 내고 디즈니 플러스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서. 디즈니를? 코코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블 작품들을 안 좋아하게 됐어요. 그냥 개봉하면은 보고 리뷰용으로 보고. 디즈니 플러스에는 코코도 있고 소울도 있고 아이, 마블만 있는 게 아닌데 이미 봤죠. 극장에서 봤죠. 그런 작품들은 극장에서 봐야지. 또 보고 좋은 작품 또 보고 했어요. 극장에서 재개봉하면 보려고요. 막판 되니까 딜이 확 계속 들어오네요. 이게 지금 체력 0인데. 자, 그리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등대님이 코코 이행시 갈게요. 코코 이행시 할 수 있어요. 코 등대님 코 나갔어요. 코코 이야기 그만해.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등대님이 말이 일관돼야 되는데 뭐 마블을 좋아한다고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와서 마블 영화가 별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마블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게 돼서 독립영화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아니,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독립영화 유튜브를? 그러니까 마블 때문에 영화 자체를 좋아하게 됐어요. 마블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게 마블이 아니라. 계기가 됐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게 좋아져서 독립영화 쪽을 더 좋아하게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냥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을 지나서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그 뭔가 빵 이제 피크를 치고 이제 내려오니까 그 애정이 확 식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이나 이게 안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리뷰하는 용으로 보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마블은. 그렇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도 안 끊고. 뭔가 실망을 하면 애정이 처음과 다르게 많이 식는 편이신가요? 방금 말씀하실 때 눈썹이 3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기가 있으면 그렇죠. 계기가 있으면 그런데. 시간 30분 남았으니까요. 뭐 편하게 이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이제 마블을 처음에는 너무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이 변하고 애정이 식고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영화에만 국한된 건가? 아닐걸요? 사람도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바로 끊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는 구독을 할 생각이 없으시고.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작품들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유튜버분들이 리뷰해 놓으면은 그냥 그거 보고 로키가 어떻게 됐구나. 팔콘이랑 윈터솔저가 그리 됐어. 와우, 신기하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막 어떻게 해서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구독은 안 하신다. 네,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스파이더맨 구분을 못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네, 출연자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스파이더맨 유니버스는 끝났어요. 죄송한데 베놈 말고 나쁜 놈이죠. 그거는 모비우스 다 만났어요. 끝났어. 뭐 갑자기 모비우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뭐 나름 모비우스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좀 그런 궁금증이 들어가지고 최근에 그 애플 TV 플러스에서 그 빠친코라는 드라마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등대님이 이거 리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보실 생각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해도 되겠죠? 웨이브랑 왓챠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정이 안 생기더라고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 되겠다. 그 이상의 거 썩은 물이 되겠다. 동상까지 공통 동상인 게 돌처럼 굳어지는 빠친코 얘기 재미참 등대님이 좋아하실 만한 이야기 같아가지고. 근데 그 파친코에 나온 김미나 배우님 너무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안 보셨는데 어떡하죠? 그 포스터 정도는 구독을 안 해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사람이 매력이라는 게 그냥 딱 보고서 얼굴만 매력이 아니잖아요. 그 예고편을 통해서도 예고편만 봐도 매력이 느껴지시더라고요.
사람을 좀 되게 외모 쪽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외모 적지 않은 부분을 판단하고 물론 제가 뭐는 아니지만 외모 봅니다. 됐을까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 저희 무슨 총리 인사라는 것도 아니고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선생님? 물론이죠.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이거 I can do this all day 이거 알고 있습니다. 마블 예전에 좋아했어가지고. I can do this all day. 네, 좋아하던 시절이었어서. 네네. 좋아하던 시절 그 영화를 알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더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 등대님한테 질문을 좀 더 해보는 시간을 그 막판은 등대 특집인가요? 아니 뭐 본인이 원하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물론이죠. 네.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티켓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요? 네, 없으면 뭐 없어도 돼요. 네. 꼭 등대님이 꼭 궁금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이게 또 없다고 하니까 네. 한두 개쯤 있을 법한데. 아니 아까는 뭐 뭔가 약간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질문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뭐 등대님에게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기 인스타 가셔서 DM으로 보내주시면은 등대님이 답변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하지 말까요? 보내주세요. 언젠가 그 다음 방송 전까지는 보내드릴게요, 답변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각자 이제 오늘 어떤 영화들을 본인들이 좋아하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다른 분들이 소개해준 영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이거 영화는 재밌을 것 같다. 혹은 셋 다 별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우리 티키님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저는 그 동백꽃 필 무렵을 얘기하셔서 나도 알고 있는 거네라고 해서 뭔가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 막 되게 심도 깊은 영화 얘기하시는데 저만 혼자 막 애니메이션 얘기하면 약간 살짝 뻘쭘해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대중적인 것도 하나 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 동물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엄청 고즈넉할 것 같아서 그냥 뭔가 편안하게 보기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등대님 영화는 이제 등대님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되게 키치한 영화라고 하셨는데 뭔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에서도 그게 느껴졌고 되게 결이 비슷하실 거예요. 욕 아니에요. 욕 아니고 욕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저는 진짜 그냥 잘 알려진 걸 보고 그냥 대중적인 거를 선택을 하는 편인데 그거는 정말 진짜 영화 제작자로서 보면은 제작자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영화겠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서 오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포장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희가 섭외를 한 것도 있으니까요. 네, 뭐 호장 얘기가 아니라 이제 좀 대중적인 얘기도 해야지. 우리가 다 셋 다 뭐 셋이면 3명 4명 다 이제 영화 뭐 팬들 모여놓고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은 듣는 분들이 야씨 니들끼리 얘기하면 우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대중적인 얘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좀 그렇게 좀 조정이 있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입승호님 얘기 들어볼까요? 저는 데어데블 아까 아직 안 봤는데 못 봤는데 얘기해 주시는 거 듣고 재밌겠다. 시간이 나면 꼭 보고 싶다. 아까 이야기할 때는 약간 아버지가 그렇게 죽는 거랑 낮에는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고 밤에는 자경단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뭐 대단한 그 초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 하니까 스파이더맨에 배트맨을 더하고 캡틴 아메리카까지 붙여놨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히어로라는 걸 이제 그 예전에 영화도 몇 편 나온 캐릭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드라마로는 못 만나봤으니까 그 액션 씬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넷플릭스에 아직 있나요? 그 넷플릭스에서 자본돼서 만든 거긴 한데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또 지금도 있을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지는 제 넷플릭스에 구독을 안 해가지고. 저는 넷플릭스랑 디즈니가 다 있어서 둘 중에 한 곳에는 있으면. 네. 마블 저기 넷플릭스 있네요.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둘 다 아니네요. 넷플릭스는 서비스가 끝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소울은 사실 이미 봐가지고 소울도 정말 좋은 작품이기는 한데 별로였다. 아니 좋은 작품인데 네. 이제 안 본 작품. 코어보다는 못했다. 네. 이게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 리뷰에서도 이제 자폭을 하네. 그러니까 코코보다는 아쉬웠다인 거지. 코코는 좋고 뭐 소울은 쓰레기다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절대 아니고 쓰레기라고는 안 했어요. 네. 대충 어느 방향으로 공격하는지 살짝 보여가지고 살짝 그래서 뭐 그래도 소울은 일단 봤으니까 좋은 작품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동물원은 제가 한번 그러니까 보고 싶은 작품이고 동백꽃 필 무렵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면은 네. 일단 계속 미뤄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백꽃 필 무렵은 가능한 한 좀 빨리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약간 애초에 제가 보는 독립영화 자체들이 좀 이제 무거운 편이 많다 보니까 드라마는 좀 밝은 내용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살인마 이야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안 봤던 것도 있는데 폭력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니까 한번 봐볼까 싶습니다. 드라마가 폭력의 수위가 높을 수가 없죠. 애들도 봐야 되는데. 근데 요새 막 19세 드라마 되게 많이 나오던데요. 일부 그냥 걔네들만 그런 거지. 보통은 펜트하우스가 그리고 폭력적이어봤자 그 영화보다 얼마나 폭력적이겠어요. 마우스 막 이런 거 막 사이코패스 막 이런 거. 마우스도 상당히 이제 범죄에 끔찍한 범죄가 나왔지만 폭력적인 부분은 자기가 이제 자학을 하는 정도가 최선이었지 그것조차 이제 제대로 된 장면이 나오진 않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 그런 부분이었어서 고려해볼게요. 동백꽃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리고 박찬욱 감독 영화들도 보면은 잔인한 장면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냥 인과 딱 리액션 요것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등장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손가락을 자른다 그러면 손가락이 잘리는 장면은 안 나오고 자르기 전 리액션 잘린 후 이렇게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자르는 장면은 안 나오거든요. 올드보이도 마지막에 그 할 때 그죠? 나오지는 않았었나? 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 연출 스타일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느낌만 이렇게 그러니까 리액션 정도로 해서 약간 뭔가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나셨나봐요. 저 그런 거 저는 안 보여도 다 보여서 그 약간 상상하게 만드는 그 느낌이 더 잔인하다는 맞아. 생각도 가끔 들어가지고.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오늘 이번에 좀 등대 자비를 좀 세게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네, 오늘 이제 가장 고생하신 등대님의 마무리 발언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었고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조금 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도 조금 더 품격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원리 시네마 곽신이었습니다.